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김원주 교수입니다. 오늘은 패널 분석에서 그 고정형 효과, 임의 효과, 이거는 예전에 좀 우리가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자주 쓰이는 모형인 동태적 패널 모형 또는 동적 패널 모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적 패널 모형이라는 것은 설명 변수로 종속 변수에 과거 변수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보면은 이 과거 변수가 들어갔을 때 그러면은 얼핏 생각할 때는 그냥 과거 종속 변수의 과거 값을 설명 변수 놓고 그냥 똑같이 고정 효과 모형 임의 효과 모형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는 좀 조금 더 복잡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예전에에서 뭐 그러니까 i는 좀 뺄게요. 그냥 시점으로만 봤을 때 자, 요렇게 됐을 때, 요렇게 했을 때는 그냥 뭐 그냥 하면 되죠. 우리 고정 효과 모형, 패널 효과, 그러니까 뭐 임의 효과 모형 이렇게 써도 되죠, 그렇죠? 이랬을 때는 뭐 이거는 우리 가정이 뭐냐면은 뭐 요거는 독립적, 공통적인 가정이 뭐냐면은 요거는 독립적이고 요거랑도 그러니까 오차항은 독립적이다. 이렇게 가정을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차항과는 모두 독립적이다. 그렇죠? 자,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 x 예를 들어서 특히나 이제 x가 오차항과 독립적이다 그러면요. 이런 분석이 가능해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게 독립적이니까죠. 물론 이제 요 xt와 ui랑 이게 뭐 콜레이션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x와 그 개별 효과가 콜레이션이 없으면은 이것은 랜덤 이펙트 모형, 그 임의 효과 모형이라고 얘기하고 가장 효율적인 모형이죠. 이상적인 모형. 그다음에 서로 간에 콜레이션이 있는데 요거를 그냥 없애주는 거. 시간 차분해 가지고 없애주는 거는 이것이 이제 그 고정 효과 모형이었죠. 근데 만약에 이 독립적이라는 게 이게 가장 필요한 거거든요. 어쨌든 이 오차항과는 x나 u가 다 독립적이라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근데 독립적이 만약에 아니면 어떻게 돼요? x와 y가 독립적이지 않으면 이 공분산이 0이 아니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분석할 때 x가 변할 때 y가 어떻게 변하느냐 미분했을 때 이렇게 보면은 이게 0이어야지만 베타 값이 나오는데 이게 0이 아니면은 여기 밑에 이게 추가적으로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회귀 분석을 할 수 없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이런 패널 분석을 통해서 이걸 하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베타 값을 우리가 추정하기 위한 건데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동적 패널 모형이라는 것은 과거값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렇죠? yt는 알파 yt-1 플러스 뭐 간단하게 이렇게 볼게요. 뭐죠? ui 플러스 엡실론 t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거는 또 우리가 보고 저 개별 효과 있잖아요, 그렇죠? 개별 효과가 이렇게 패널처럼 이렇게 개별적인 효과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자, 동적 패널을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먼저 없애요. 먼저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해요. t-1 해가지고 알파 y t-2 플러스 ui 요거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놓고 엡실론 t-1 이렇게 돼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걸 빼요. 그러니까 차분을 하는 거죠. 이렇게 원래 모형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개별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일단 차분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델타라는 것은 여기서 t 시점에서 t-1 시점을 빼주는 거죠. 차분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 개념이니까. 요거는
그다음에 UI 같은 경우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으니까 없어지고 했죠.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과정이 뭐라 그랬죠? 요 설명 문수와 이 오차항 간에 상관관계가 있느냐. 자, 요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오차항은 계열 상관이 없다 그래요. 계열 상관이 없다. 시리얼 콜레이션이라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은 엡실론 t하고 엡실론 t-1 요거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얘기해요. 계열상 오차항과는. 그러니까 동일한 시점이면은 그냥 자기가 ET 있으면은 ET의 제곱에 대해서 오차항에 분산이 되는 거잖아요. 같은 시점에서는 이제 상관관계가 당연히 존재하는데 시점이 다른 거에 대해서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문제가 이렇게 원래 있었던 이 모형에서 첫 번째로 이 개별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거 차분하고 이렇게 남았는데, 그러면 이 설명 변수가 이렇게 델타 y t-1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와 이거의 오차항인 델타 et하고 상관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자, 한번 볼게요. 자, 델타 yt는 뭐죠? t-1은 yt에서 yt-1을 뺀 거죠, 그렇죠? 요거는 뭐죠? 아,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보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요거에서 요걸 뺀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씩 밀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요 알파 부분을 보면요, yt-1 부분은 요거잖아요, 그렇죠? 요거 et가 있고요, 그렇죠? 결국에 보면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요거죠. 델타 yt가 요거에다가 델타 et였으니까 이 한 시점을 t-1 해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쭈쭈쭈 됐다가 요 부분은 뭐냐면은 델타 엡실론 t-1으로 되겠죠, 그렇죠? 다른 앞에 부분이 좀 있겠고, 그렇죠? 그러니까 델타 yt-1은 엄밀하게는 알파 델타 yt-1 플러스 2 플러스 요거가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요거는 그대로, 그렇죠? 결국에는 요거와 요거의 상관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요거 이게죠. 그래서 보면은 상관관계가 있어요. 볼게요. 이 델타 엡실론 t-1이라는 것은 엡실론 t-1에서 델타 엡실론 t-2를 뺀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델타 et라는 것은 뭐냐면은 엡실론 t에서 엡실론 t-1을 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점이 다른 것 간에는 콜레이션이 없다 그래도 요걸 보면은 et-1하고 요 et-2 둘 다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동일한 거니까 이거는 0이 아니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여기서 본 것처럼 이렇게 원래 모델이 돼 있는 거에서 개별 효과를 빼려고 차분해서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봤더니 얘네들 간에 상관관계가 있더라. 네?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자,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추정을 못 하는 거죠. 독립적으로 우리가 알파를 추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의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파를 추정하려고 하는데 요거를 추정을 못 하면은 뭔가를 좀 해야 되죠.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도구 변수를 이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좀 우리의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볼게요. 그래서 근본적인 질문은 뭐냐면은 우리가 패널 모형에서 왜 종속 변수의 과거 변수를 설명 변수를 집어넣느냐. 설명력이 높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컨대 그 종속 변수를 흡연량이라고 할 경우에는 흡연량에 영향을 주는 게 뭐가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가격에 따라서
담배를 많이 필 것인가 못 필 건가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다음에 본인의 소득에 따라서 소득이라는 것 변수가 흡연량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개인적 특성이 있을 수가 있고. 근데 그거 외에도 과거에 얼마나 흡연했느냐 이것이 중요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 변수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또 하나 뭐냐면 수출이라는 것도 있죠. 현재 수출에 영향을 주는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 환율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해외 수요라는 것도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은, 과거에 이제 수출 추세 있잖아요. 수출의 과거값이라는 것도 현재 수출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종속 변수의 과거값이 들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무역 같은 데서는 동적 패널 분석을 많이 하죠. 그렇죠? 근데 아까 제가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설명 변수의 과거값이 종속 변수의 과거값이 설명 변수 들어가면은 오차원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은 분석 못 한다. 그래서 요거를 좀 잡아주기 위해서 필요하다. 근데 제가 아까 보여드린 내용이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결국에 여기 보신 것처럼 차분해서 이렇게 했는데 요거와 요거의 코릴레이션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근데 보니까 요 t-1, 그렇죠? 이게 오차 이 t-1과 그렇죠? t-1과 이 에러 텀 얘네들 간에 그렇죠? 얘네들의 상관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딱 보면은 얘하고 얘는 동일한 시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위식에서 보듯이 왼쪽과 오른쪽에 모두 엡실론 t-1이 있어서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내생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어떤 그냥 직접 분석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보면은 도구 변수를 이용해라. 이렇게 설명 변수와 오차원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할 때는 도구 변수를 이용해라. 자, 어떤 거를 이용하느냐? 이 도구 변수는 뭐냐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슈가 어디서 발생을 한 거죠? 잠깐만요. 얘하고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그랬죠. 그렇죠? 이랬을 때는 도구 변수를 하라 그랬죠. 도구 변수. 그럼 도구 변수를 뭘 쓰냐면은 얘랑은 상관관계가 높고, 그러니까 이 설명 변수랑 상관관계가 높고 얘랑은 상관관계가 없는 도구 변수를 써라. 이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의외로 그 처리법은 간단합니다. 이 설명 변수에 더 과거 값을 이용해서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도구 변수 쓰는 게 동적 패널 모형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렇죠? 아까 보면은 이 설명 변수로 넣었던 설명 변수로 넣었던 그 종속 변수의 과거값 얘와 그죠? 이게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독립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yt-2를 넣으면 어떨까? 이거를 외생화시키기 위해서 도구 변수로 yt-1을 넣으면 어떨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넣어서 해볼게요. yt-1 이렇게 넣고요. 요거의 상관관계를 보면요. 델타 yt-1은 그냥 말 그대로 차분한 거니까 yt-1에서 yt-2 넣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얘 yt-1 넣으니까 같이 있으니까 얘랑은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겠죠. 그렇죠? 똑같은 yt-2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yt-2하고 델타 엡실론 it하고 그쵸? 요거 상관관계가 있느냐? 아까 뭐였죠? yt가 그래서 이런 거였죠. 알파 yt-1 플러스 엡실론 t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yt-2는 어떻게 돼요? 알파 yt-3 플러스 엡실론
t-2. 그죠? 결국에는 오차항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은 요것만 보면 되는 거죠. 이거 보면은 쭉 이렇게 하다 보면은 it-2가 있죠. 그죠? 근데 이게 델타 엡실론 it라는 것은 t-1이니까 그 오차항들이 다 다른 시점이잖아요. 우리가 가정했던 거는 오차항 간에는 계열 상관이 없다. 시리얼 콜레이션이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t 시점의 오차하고 t-1 시점의 오차는 상관관계가 0이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시점의 오차항들이니까 이럴 때는 그 코릴레이션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yt-1이라는 것을 도구 변수로 사용하면은 설명 변수와는 요거와는 상당히 코릴레이션, 그죠? 설명 변수와는 상당히 코릴레이션이 높고 이 오차항과는 상관관계가 없으니까 좋은 도구 변수가 될 수 있다. 요런 아이디어로 하는 게 다이내믹 패널이라는 동태적 패널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 앤더슨 시아오라는 사람이 처음에 이제 제안을 한 건데요. 이거는 아까 위에서 본 것처럼 그냥 델타 yt-1 있으면은 그냥 수준에 yt-2 변수 이거 하나만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렇게 개발이 됐는데 그러니까 아이릴리아노 번드라는 사람이 했던 거는 그 도구 변수로서 그 t-1이 들어갔을 경우에 t-2 시점을 쓰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조금 더 그것뿐만 아니라 좀 더 과거값을 다 같이 이용하자. 왜냐면 과거값들은 다 오차항들과는 독립적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은 앤더슨 샤오 같은 경우는 도구 변수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고 하나만 썼다 그러면은 아이릴리아노 번드 모형은 더 많은 더 많은 그 도구 변수를 쓴다는 얘기죠. 자, 요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시스템 GMM이라고, 그러니까 디퍼런스 GMM이라고 했거든요. 이런 거는 차분 GMM. 좀 이따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런 모형이라는 것은 이제 그 이따 보시겠습니다만은 그 PLM 패키지 일반적인 우리가 패널 분석할 때 PLM 패키지에 그 PGMM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뭐냐면은 그 아까 원래 모형이 뭐였냐면요. yt는 알파 yt-1 플러스 엡실론 t였어. 엡실론 t가 아니라 ui 여기다 다시 할게요. 여기다 다른 데다 할게요. 엡실론 t. 자, 우리가 동태적 패널에서는 어떻게 했었죠? 제일 처음에 했던 거는 이 개별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이거를 t-1 시점을 해가지고 빼준 거죠. 그쵸? 빼줘서 요걸 없앴죠. 그쵸? 그래서 그쵸? 이렇게 됐는데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우리가 설명변수로 넣었던 거랑 이 오차항이랑 콜레이션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했었죠? yt-2를 도구 변수로 쓰자. 그쵸?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이 상관관계를 봤을 때 yt-2하고 델타 yt-1하고 콜레이션이 높고, 그죠? 그 다음에 yt-2하고 델타 엡실론 t하고의 콜레이션은 0이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도구 조건의 조건이거든요. 설명문서는 상관관계가 높고 오차항과는 상관관계 없는 그 변수를 선택하는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시차 변수 자체는 차분값에 대한 도구 변수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특히나 시계열 변수가 임의표용을 따르는 경우에는 문제가 더 발생한다는 이슈가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시계열 변수가 임의표용을 따를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된다면은 이
도구 변수를 썼는데 이 도구 변수 자체가 그냥 막 터지는 거예요. 불안정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도구 변수를 쓰는 게 좀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시차 변수 이외에 차분 변수까지, 그러니까 시차 수준 변수 이외에 차분 변수까지 이렇게 변수를 도구 변수로 포함시킬 걸 제안했거든요. 그래서 이 이전에 AB 모형, 아까 에릴리아노 본드 모형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수준 변수죠. 수준 차분 변수죠. 차분 변수만 이렇게 수준으로 수준 뭐죠? 과거 변수 그죠? 수준값만 넣는 경우를 요거를 뭐냐면은 우리가 디퍼런스 GMM, 차분 GMM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차분 GMM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여기 본 것처럼 우리가 이 UI를 없애주기 위해서 일단은 이런 패널 데이터, 그러니까 동적 패널 같은 경우는 차분을 먼저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수준 변수를 넣은 거를 이런 거를 차분 GMM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차분 GMM은 이렇게 차분한 다음에 이 수준 변수를 넣은 거죠, 그렇죠? 이렇게 넣은 거고 도구 변수로 수준 변수 말고 이 과거 값의 차분 변수들 델타 한 것들을 넣은 거. 예를 들어서 yt-2를 넣고 그다음에 델타 yt-2, 델타 yt-3 요런 차분 변수들도 도구 변수로 이렇게 넣는 경우를 이런 뭐라면 시스템 GMM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요약하면은 뭐냐면은 그냥 패널 분석하는데 종속 변수에다가 그러니까 설명 변수에다가 그냥 종속 변수 과거값 넣고 그냥 돌리면 안 될까? 이 보니까 패널 모형이라는 것은 그 자료들의 이질성이 있고 그 개별 효과를 UI라고 개별 효과를 이렇게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없애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처리하다 보면 그 종속 변수의 과거값을 설명 변수로 넣으면 오차항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외생화 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죠?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그런 게 우리가 그 시스템 GMM, 차분 GMM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분 GMM하고 시스템 GMM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차분 GMM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도구 변수로 과거 수준 변수를 넣는 거고요. 시스템 GMM이라는 것은 도구 변수로 과거 수준값뿐만 아니라 플러스 차분값, 과거 차분값, 그죠? 이런 델타 yt-2 이렇게 넣는 거고, 예를 들어서 요거는 yt-2 이렇게만 넣는 거고, 요거는 yt-2뿐만 아니라 요걸 차분한 과거값도, 그래서 t-2뿐만 아니라 t-3, t-4 그래서 이용 가능한 거 다 집어넣는 것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 동태적 패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노동 함수를 한번 볼게요. 노동 수요라는 것은 추세가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노동 수요라는 것이 현재 노동 수요라는 것은 전기 노동 수요에서도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종속 변수의 과거값이 딱딱 들어가죠. 그다음에 그 전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임금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이번 게 임금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과거 일기 전에 임금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자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생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이렇게 쭉쭉 있죠. 그다음에 여기 개별 효과, 그렇죠? 아까 UI라고 했지만 람다 A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추세라는 것도 있다 그러면 람다 T라는 것도 넣을 수 있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됐으면은 그냥 패널 리그레이션, 픽스드 이펙트, 랜덤 이펙트 모형하면 틀린다 얘기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AB 모형이라는 것은 아까 그냥 수준 변수, 도구 변수로 수준의 과거값 넣는 게 이게 AB 모형, 에릴리아노 본드 모형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한번 그 동태적 패널 예제인데요. 일단은 그 동태적 패널을 하기 위해서는 PLM 패키지를 이용해야 되고, 일단 요거 나중에 추정 결과들을 워드 파일로 이제 테이블로 정리하기 위해서 스타게이저라는 패키지를 이용을 할게요. 자, 그다음에 고이 PLM 패키지에 있는 그
영국의 고용 자료를 한번 뽑아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기업이 순서대로 돼 있고, 지금 보니까 한 1330일 정도의 샘플이 있는데, 기업이 있고, 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산업, 섹터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이라는 게 있고, 임금, 자본, 생산, 이 자료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패널 분석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에릴리아노 본드 모형이라는 거 한번 보세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pgmm이라는 함수를 한번 볼게요. pgmm. pgmm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잠깐만, 요거 좀 폰트를 키울게요. pgmm 함수를 보면은 여러 가지 다 있지만은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만 한번 보세요. 트랜스포메이션 방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변환시키는 방법이 하나는 D라고 되어 있고, 이게 이제 디폴트로 되어 있고요. LD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레벨값과 디퍼런스 다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D라고 선택하면은 우리가 얘기했던 그 도구 변수로 수준 과거값만 넣는 거고, LD라고 된 거는 그 수준뿐만 아니라 디퍼런스 된 과거값까지 같이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두 개 모형이 좀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글자를 좀 줄이고요, 크기를. 그래서 요 모형에 있는 것처럼 요 모형을 추정할 거예요. 현재 노동 수요는 전기의 노동 수요, 그 다음에 그 전기의 노동 수요, 그 다음에 임금, 현재 임금, 그 다음에 전기의 노동 임금, 그 다음에 자본이 노동을 대체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 현재 자본, 그 다음에 현재 생산, 과거의 생산,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그 개별 효과, 그 다음에 시간 효과를 다 이렇게 집어넣을 거고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면요, pgmm 명령어를 쓰면 됩니다. pgmm하고 종속 변수는 로그 인플로이, 고용, 그 다음에 이거에 시차값, 레그라고 이렇게 하고, 근데 1에서 2라는 거는 우리가 이거 본 것처럼 시차값 1, 2 이렇게 넣었잖아요. 그래서 레그라는 걸 해서 1기와 2기를 집어넣어라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임금이라는 건 어떻게 됐어요? 임금이 현재 임금과 전기 임금, 그러니까 현재는 0이 됩니다, 시점이. 그래서 레그라는 걸 넣고 0하고 1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본 것처럼 캐피탈 요거 넣고요. 그죠? 캐피탈 넣고, 그 다음에 아웃풋인데, 아웃풋은 t하고 t-1 시점, 그죠? 그래서 현재 시점과 과거 시점 0에 이렇게 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 종속 변수가 내생성이 있잖아요, 그죠? 요것이,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요런 것들과 오차항들과 콜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도구 변수를 이용하라, 이 얘기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해서 2부터 99까지 다 시차 변수를 넣어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는 이 자료를 이용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펙트는 2ways. 그래서 시간 효과와 개별 효과를 다 집어넣어라.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그 차분 GMM, 디퍼런스 GMM이 이렇게 에릴리아노 본드가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서머리를 하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뭐 각각 추정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시스템 GMM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똑같이 하는데요, 모델에서 트랜스포메이션은 LD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은 뭐냐면은 이 두 개 차이가 뭐냐면은 도구 변수로 yt-1 이런 식으로 수준 변수를 쓰느냐, 이거는 차분 GMM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도구 변수로 yt-2뿐만 아니라 델타 yt-2 뭐 이런 거 과거값을 다 집어넣는 것을, 이거를 시스템 GMM이라 그래요.
자, 이 차이가 뭐라 그랬죠? 요 도구, 그러니까 이 차분 GMM의 문제는 뭐라 그랬죠? 이게 상당히 불안정할 경우에는 이 충분한 도구 변수를 이게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면 우리 차분한 자료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시스템 GMM 같은 경우는 이 YT가 이렇게 수준으로 불안정하더라도 차분된 이 변수들을 도구 변수를 이용하니까 조금 더 제대로 된 추정을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나가 추가된 거죠. 물론 시스템 GMM이 나중에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트랜스포메이션 옵션이 있는데 옵션을 지정하지 않으면은 에릴리아노 본드의 차분 GMM, 그죠? 수준 변수만 이용해서 도구 변수를 사용한 거고, 트랜스포메이션 LD로 되면은 수준 변수뿐만 아니라 차분 변수들, 과거의 차분 변수들을 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시스템 GMM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한번 돌려보고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모델은 다 똑같은데 트랜스포메이션만 LD로 바꾼 거죠. 맨 밑에 있는 트랜스포메이션. 그래서 이걸 한번 돌려볼게요. 자, 그래서 이거를 DPD 시스템 시스라고 이렇게 좀 하고, 위에 거는 다이내믹 패널 데이터에서 에릴리아노 밴드 AB라고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두 결과를 스타게이지를 이용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에릴리아노 본드, 그다음 두 번째는 시스템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한번 결과를 한번 동태적 패널 결과라고 그 워드에다 저장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요. 잠깐만요. 동태적 패널 좀 잠깐만요. 자, 이렇게 쭉 보면은요, 부호를 한번 보세요. 근데 부호는, 그러니까 약간, 부호는 다 동일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통계적 유효성으로 보더라도, 뭐, 얼추 비슷한 것 같고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보면은, 과거에, 그죠? 특히나 전기에, 이제 바로 직전기에 그 노동 수요라는 것이 현재 노동 수요에도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죠? 그다음에 임금이라는 것은 현재 고용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 재밌는 거는 보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자본이 증가하면은 자본이 노동을 대체한다 그러면 부호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자본이 노동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노동을 보완하는 거구나. 그래서 자본이 증가할 경우에는 또 노동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구나. 다시 말하면 자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노동을 더 필요로 하는구나. 그래서 어차피 자본이라는 게 기계니까, 사람이 기계를 만지고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그 노동 수요가 늘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이 늘어나면은 현재 생산이 늘어나면 고용이 즉각적으로 늘어나는구나. 근데 두 번째, 전기의 생산이 증가하면은 노동이 감소하는구나. 그러니까 시차를 많이 넣을수록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왜냐면 어떤 데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 두 개, 하나는 디퍼런스 GMM이고 하나는 이제 시스템 GMM인데, 이런 결과, 잠깐만요.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질문할 게 있어요. 오케이. 근데 동태적 패널이라는 것은 종속 변수의 과거 값을
설명 변수를 넣으면은 패널은 그냥 고정 효과 모형, 임의 효과 모형을 쓰면 안 되는구나. 다이내믹 패널을 해서 그 설명 변수, 그러니까 종속 변수의 과거값을 설명 변수로 이용했을 경우에 이거와 오차한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상관관계들을 없애주기 위해서 도구 변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우리가 동태적 패널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냥 수준의 과거값만 이용할 경우에는 그게 디퍼런스 GMM이고, 수준의 과거값과 차분의 과거값들 이렇게 쭉 밑에 것까지 다 그거를 도구 변수로 하는 것이 시스템 GMM이구나 이렇게 하는데, 시스템 GMM이 그러면은 항상 좋은 건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분 GMM과 시스템 GMM 중에서 어느 게 더 좋은가? 그래서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강의 노트에 한 것처럼 이 수준 변수, 그러니까 수준 변수 과거값을 도구 변수로 했는데 이 수준 변수가 되게 불안정할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그냥 이 수준 변수를 도구 변수를 이용할 경우는 안 좋을 수 있다. 그랬을 때는 진짜로 랜덤하게 가깝거나 불안정할 경우에는 그냥 시스템 GMM을 써라. 그렇죠? 근데 만약 차분 변수도 안정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차분 변수를 그러니까 과거 시차의 차분 변수를 도구 변수를 했는데 이 차분한 것 자체도 안정되지 못하다 그러면은 이게 시스템 GMM이 꼭 낫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차분 그 시스템 GMM 그죠? 차분 시차의 차분 변수들을 도구 변수를 이용했을 때도 이 시차의 차분한 것 자체도, 과거 시차를 차분한 것도 안정적이 못할 경우에는 그러면 또 다른 옵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하는 또 논문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논의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뭐 그냥 둘 다 해보는 게 좋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예전에 그 고정 효과 모형, 임의 효과 모형 같은 경우는 하우스만 테스트가 있어가지고 하우스만 테스트가 랜덤 이펙트 모형이 좋다. 왜냐면 랜덤 이펙트 모형이라는 것은 그 개별 효과와 오차한 간에는, 개별 효과와 설명 변수들 간에는 독립적이다 이렇게 가정하니까 가장 효율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 하우스만 테스트가 기가 못 되면은 랜덤 이펙트 그 임의 효과 모형을 선택해라. 만약에 이게 기각이 되면은 그냥 픽스드 이펙트 써라. 이렇게 어느 모형이 더 좋다를 얘기해 주는데, 이 시스템 GMM이 낫냐, 디퍼런스 GMM이 낫냐, 뭐 얘기하는 거는 어느 게 좀 낫다고 얘기하는 좀 애매해요. 그 다음에 그 명확한 기준을 설명하기가, 여기서는 그냥 그 종속 변수가 이게 유닛을 랜덤을 따르느냐, 이렇게 터지느냐, 이렇게 하는 얘기인데, 그냥 두 개를 다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보고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시스템 GMM을 추정하는 방법을 이렇게 지금까지 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시스템 GMM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각 개수의 방향성은 유사했다. 효과의 크기에서 대체로 증가했다. 이거 보죠. 그렇죠? 시스템 GMM 같은 경우 보면은 디퍼런스 GMM보다는 좀 효과성이 조금 더 증가하는 경향이 나왔죠. 그렇죠? 고용 일기의 시차 변수, 그렇죠? 고용 일기의 시차 변수 같은 경우는 여기 시스템 GMM에서는 1.16, 그다음에 디퍼런스 GMM 같은 경우는 0.47. 여기서는 좀 이 고용 효과가 시스템 GMM에서 좀 더 크게 나왔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뭐 그래서 여기까지가 동태적 패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만약에 설명 변수로 종속 변수의 과거값이 없을 경우에는 랜덤 이펙트, 픽스드 이펙트 모델 막 이렇게 쓰고 그래야 되는데, 이 설명 변수로 종속 변수의 과거값이 들어갈 경우에는 그냥 랜덤 이펙트, 픽스드 이펙트 모델을 쓰는 게 아니라 다이내믹 패널, 동태적 패널 모형을 써야 되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도구 변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수준 변수만 도구 변수를 이용할 경우에는 디퍼런스 GMM이고, 수준 변수하고 차분 변수를 과거에 수준 변수, 차분 변수를 도구 변수를 이용하는 것은 시스템 GMM입니다. 그러니까 얼핏 봤을 때 보면 시스템 GMM이 조금 더 디퍼런스 GMM보다는 그래도 도구 변수를 차분까지 하나서 추가했으니까 이게 더 좋은 거 할 수 있겠지만은
어느 게 명확하게 좋다고 얘기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 두 개를 다 같이 추정해 가서 그 결과를 같이 보여주는 게 좋다는 게 동태적 패널 모형 관련된 내용에서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네, 이상으로 동태적 패널 모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